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쉬움은 눈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기능올림픽 나가서 종합 우승까지 하고 돌아오는 그 나라인데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게 뭐야? 기능올림픽이 뭐 그런 것도 있었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가 생기는 쉽지 않은 길. 우리는 그들의 땀과 열정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금메달을 따고 와도 사실은 이 친구들이 어떤 사회에 나가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들이 인생 최대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2천여 명의 뜨거운 도전, 그 72시간의 기록입니다. I'm that little bit of hope when my back's up against the ropes. I can feel it. 오늘 이곳에선 국내 최고의 기능인을 뽑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열립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치열한 지역 예선을 거친 2,097명의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천천히 해, 천천히. 경찰도 없어.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한 긴장감이 대회장을 감돕니다. 선수들이 조용히 결의를 다지는 동안 심사위원들도 긴장되기는 매한가지겠죠. 오늘 출제될 과제인가 봐요. 근데 저 사진 못 찍으세요. 아, 그래요? 엄청 예민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고치는 것도 수정에 들어갈 때는 심사위원 전체 다 전원 합의하에 학생들한테는 일체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 핸드폰도 다 수거하셨어요. 바깥에 지금 화장실도 못 가시고 밥도 여기서 드셔야 돼요. 문제 공개되기 전까지는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선수들. 앞으로 3일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딸이 걱정스러운지 엄마의 잔소리가 멈출 줄 모르네요. 15분 남았어, 15분. 결국 어머니가 아까 나가라고 했어요. 너무 엄마가 긴장해서 재촉하거든요. 오히려 본인보다 어머님이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청심환을 좀 사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따님 뭐 대회 출전해가지고 하니까 대견하신가 봐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기 온다는 자체가. 어머님 더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선수는 안 뜨는데 엄마가 떨어요. 어젯밤부터. 시작하세요. 헤어 디자인 분야에 도전한 선수는 모두 42명. 앞으로 4일 동안 6개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인 정찬희 할머니. 치순을 바라보는 연세의 대단한 노익장이시네요.
3년 전 이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던 어머니가 이번엔 딸을 응원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머니, 따님 응원 안 하세요? 마음속으로 지금 아주 애간장 녹이면서 기도해요. 이제 따님 안 보시고 자꾸 다른 쪽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도 또 선수들한테 방해되고 신경 쓰이잖아요. 세 번째 도전하는 딸을 응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조심스럽네요. 55개 직종의 선수들이 대한민국 최고가 되기 위해 펼치는 불꽃 같은 도전,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이번 대회에 입상하면 상금뿐 아니라 관련 직종의 경우 대기업 취업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1, 2위에 입상하면 2011년 영국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기회도 얻을 수 있다니 세계 최고를 향한 첫 관문인 셈이죠. 이번 대회는 광주 시내 4개 경기장에서 나눠서 열립니다. 용접 경기장에선 과제 발표가 한창입니다. 기능대회 전통 종목의 용접 분야는 49명이나 출전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함께온 지도 선생님들도 소리 없는 전쟁에 나섰습니다. 네, 못 들어가니까 지금 궁금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자, 이거 설명 끝나면 만나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 기능대회 지도교사를 맡은 주근호 선생님. 첫 제자인 보기 학생을 각별하게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기 학생은 저기 보호시설에 있어요. 쌍둥이거든요, 보기가. 보기라는 형이 있어요. 먼저 태어난 형이 있는데 인문계 이제 가가지고 기능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형을 대학교 보내서 뒷바라지하게 됐어요. 형을 위해 일찌감치 용접의 인생을 걸었다는 보기군은 우승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보니까 선수들 중에서 가장 체구가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저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번에 처음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요? 작년에 어떻게 선수 성적이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한 번의 실패는 병가지 상사. 보기 선수 화이팅입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저요? 김민정입니다. 여자 이름이네요. 이번에 응원 누구 왔어요? 네? 응원 누가 왔어요? 부모님 안 하신대요. 민정이는 4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년 전 용접을 만나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업 들어가요. 수업에 도움돼서. 네. 지금까지 이들의 버팀목이 돼준 건 두 주먹과 붉은 열정, 그리고 꿈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고되더라도 결코 지지 않는 법이지요. 옆 건물 창문으로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네요. 법무부 표식을 단 사람들이 카메라에 경계의 눈빛을 보냅니다. 양해를 구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같은 표식을 단 사람이 무려 32명. 이들은 교도관들인데요. 일반인들과 함께 경기하는 재소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식 미술 분야는 재소자들의 전통적인 메달박스라고 하네요. 올해도 8명이나 참가했습니다. 한 재소자에게 출전 이유를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모든 것에 다 좋습니다. 일단은 집에를 일찍 갈 수 있고요. 처우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나와봤었으니까 이제 1년 만에 나옵니다. 예. 혹시 응원 올 수 있잖아요. 네. 너무 멉니다. 예, 경북 동화거든요. 다시 수형자의 몸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처음엔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젠 좀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픈 욕심도 가져봅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한 출전자. 무슨 일일까요? 말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지켜보던 지도 선생님. 어지럽다고. 지금 대회 준비로 피곤이 겹친 데다가 극도의 긴장감을 감당할 수 없었나 봅니다. 이쪽에 이쪽. 여기요. 여기. 어지럽다 하네요. 선생님, 많이 힘들어요? 결국 오늘 경기는 포기하고 맙니다. 목표를 위해 묵묵히 달려왔을 그녀. 남은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자,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하세요. (40년간) 미용실 운영해온 정찬이 할머니. 7, 80년대엔 광주의 멋쟁이치고 할머니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데요. 시대가 변하면 유행하는 스타일도 변하기 마련. 할머니,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시간이 쫓겨가지고 마무리 빗질을 제대로 제가 못했어요. 조금 예쁘게 할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 관복 위에 입는 겉옷인 다포 만들기가 한복 종목의 과제. 아주머니들 틈에서 고군분투하는 앳된 여학생이 눈에 띕니다. 편한 복장으로 하시지 그런 것 같아요. 첫날이니까 그래도 학생이잖아요. 제가 좀 학생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입고 왔죠. 이쁘게 나가려고. 예, 그런 거죠. 뭐 아부저고 좀 비슷하게. 28 청춘 여고생이 한복을 좋아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한복이 이쁜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되게 전통스러운 그 멋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빠져나오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이뻐요. 입상보다는 작품을 완성해보는 게 목표라는 새로미. 내일은 어떨까요? 근데 내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보다. 오늘은 좀 어려운 거였고요. 내일부터는 좀 쉬운 거예요. 자신 있는 건가요? 완전 자신은 아니고요. 조금. 그래도 후회하지 않게는 만들어야죠. 한 번밖에 없는데. 내일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후회 없는 내일이 되길 바랄게요.
낮에 만났던 보기 학생이네요. 네. 네. 5분 남았는데? 종료 시간은 다가오는데 지켜보는 선생님은 애가 탑니다. 이미 대부분 선수들이 과제물 제출을 마친 상황. 아, 드디어 보기군도 작품을 제출하네요. 왜 이렇게 선생님 속을 태운 건가요? 많이 잘못한 건 아닌데요. 그냥 평소보다 좀 긴장되고 그러니까. 오늘 시합은 모두 끝이 났는데 낮에 만났던 민정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 단단히 생긴 모양입니다. 다시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민정이. 개인 장비 결함으로 오늘 과제를 미처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간은 종료가 됐는데 그 일과제를 오늘 중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내일 이제 엑스레이 찍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시간을 미리 당겨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는 꿈을 따라잡기 위한 민정의 외로운 싸움이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대회 둘째 날, 경기 시작 전 우선 출석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정찬이 할머니가 좀 늦으셨네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한숨도 안 잤어요. 왜요? 뭐 오늘을 위해서 또 준비하느라고. 아, 또 가셔서 연습하셨어요? 네. 기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어제 경기 중간에 대회장을 나갔던 여학생도 결국 기권을 했군요.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을 경기장 밖으로 빼냅니다. 그동안 딸이 흘린 땀과 눈물을 지켜봐왔던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상은 못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작품을 했었으면 했는데 오늘도 오기를 바랬는데 저희가 지금 몸이 완쾌가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기능 경기 대회에 로봇이 등장했네요. 자, 멈추시죠. 네. 그런데 과제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건 실행이 안 된 거예요. 모바일 로보틱스 분야는 올해 열린 캐나다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인 겁니다. 이번엔 여학생들이 나섰습니다. 로봇이 미로를 통과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이번 과제입니다. 지켜보는 지도 선생님도 조마조마하기는 마찬가지. 아직이요.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정지됐어. 결과 어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뻤어요. 막 로봇가 잘 가져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제발 되라 그런 생각만 해가지고.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나 이게 전공부해서 뭐 하냐고 맨날 투덜거리다가 이제 점점 이게 완주하고 성공하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를 괜히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고백을 이제 나중에 하는데 야, 이런 공부 교사로서 아이들도 이쪽에서 이런 전공반을 함으로써 기능대회를 함으로써 이게 뭔가 이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애들이 달라져요. 달콤한 휴식 시간입니다. 전날 늦게까지 남아 작업을 했던 민정이 자신의 실수에 속이 탑니다. 짜증나. 미친 것 같아. 차분하게. 내가 일할 줄은 몰랐어. 어제 다들 내고 이제 혼자 작업할 때가 아, 그럼. 빨리 끝내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이럴 때일수록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법이겠죠. 응원을 갖고 가야지. 응원. 용접의 또 다른 우승 후보인 완모가 형을 만나러 간다기에 따라가 봤습니다. 강원도. 친형이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같이 왔어요, 이번에? 네, 이번에 강원도로. 농기계 수리 분야에 출전한 형과 함께 어디론가 뛰어가는 완모. 형이 뭔가를 건네주네요. 어머, 그게 뭔데요? 옷이요. 옷? 같은 강원도지만 형은 평창 대표, 완모는 태백 대표입니다. 완모가 전통적으로 용접이 강한 태백 기계공고로 전학을 오면서 형과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계시고 서울에서 뭐 좀 힘들게 이렇게 사시고 근데 부모는 이혼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샀어 얘가. 그래서 이제 데려와서 내가 하여튼 책임진다 너를 그 대신 나한테 맡겨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예. 모든 거 다 던지고 그냥 와가지고 혼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3년째. 예? 저랑 같이 실습실에서 자고 먹고 같이. 교감 발령도 미뤄둔 채 오직 제자들 뒷바라지를 해온 김정기 선생님. 대회 기간 동안에는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수염도 깎지 않는 것이 그만의 응원 방법입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자리를 뜨지 않는 선생님들.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아이들과 같은 꿈을 꾸는 동반자이기 때문이겠죠. 저 거제공고의 교사님, 여기는 자원기계공고 교사님. 남들은 용접이 어렵고 험한 일이라고 해도 선생님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이 용접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3D 업종인데 이 3D 업종이지만은 현재 사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어떤 경제적으로 보면은 아버님은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하면은 안정적이고 살아가는 데 자기 인생의 어떤 보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자식을 키우더라도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는 추천하고 싶고.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우리 집 애들은 지금 현재 2명이지만은 한 명은 제가 추천한 대로 용접 분야 쪽으로 지금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그 방면으로 계속 나가기를 원하고 있죠, 제가. 목공 경기가 열리고 있는 광주 공업고등학교.
안 된다고요? 21명의 건장한 남자들 틈에서 홍일점인 한나 씨가 당당히 실력을 겨루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거 안 써도 돼? 그러면 그냥 놔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경기 과제는 실제 치수로 그린 전개도에 따라 나무에 설계를 한 후 유럽 양식의 지붕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1분 1초가 아까운 이때 멍하니 앉아있는 학생들이 보이네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몰라서요? 모두가 지방대회를 통과한 실력파지만 전개도를 그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이번 과제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한나 씨는 이미 전개도의 대부분을 완성한 상태. 작년 지방대회에서 쓴 잔을 마신 후 절치부심, 올해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대로 작업 준비하세요. 그녀가 목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고교 시절 목공반에 들면서 나무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라네요. 그때부터 손에는 늘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멍도 들었네요? 네, 이거 조립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멍들었어요. 뭐 어디 가서 공사판 띄고 왔냐는 소리도 듣고요.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엄마 아빠도 이제 얘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크셨어요.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얘가 빨리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으셨는데 이제 제가 계속 하면서 입상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제 점점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목공 금메달리스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포 버튼의 곁자락 스타일의 상의를 만드는 것이 양복 분야의 과제입니다. 대회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9명의 참가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이분이 전국 기능경기대회 최다 출전자라고 하네요. 낡은 가위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같이 한 인생이 몇 년인가요, 이 가위하고는? 이 가위하고는 지금 38년째. 몇 번째 참여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지금 11번째 도전하는데요. 그가 기능 경기대회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내 테드라에서 맨날 연구해야 항상 거길 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각 지역 동료들하고 이제 대기를 하니까 기술도 더 배우게 되고 참 저로서는 뭐랄까 이 횟수와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올해도 만약에 입상 못한다면 내년이라도 내후년에도 계속 도전할 생각이에요. 이틀째 경기가 끝난 제과 제빵 경기장 앞. 무슨 일인지 온통 물음바다입니다. 웃지 마. 좋은 경험했잖아. 잘했더만. 뭐가 무서워. 잘했어.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혜선이 오늘 하루 동안 공들여 만든 빵 공예품이 제출하자마자 부서졌다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경험 부족해요. 잘랐는데 자르고 이번 빵 공예 주제는 한국 고전. 주제 표현과 디자인, 색상의 조화가 중요한 빵 공예.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깃든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때론 그 노력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열정을 품고 있는 한 오늘의 실패는 더 큰 도전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장식벽을 만드는 조적 분야. 시합 마지막 날을 맞은 선수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조적은 용접과 더불어 세계기능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받인데요. 조적을 시작한 지 1년 된 창신이의 꿈도 세계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어른들도 꺼리는 이 일을 창신이는 뚝딱뚝딱 잘도 해냅니다. 작업을 준비하세요. 조적 작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 음료수를 갖다가 한마디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이라도 좀 끼고야지 왜 그렇게요? 장갑 끼면 벽돌이 오염돼가지고 외관이 안 좋아져가지고. 마른 몸에 하얀 얼굴의 수연이. 보기엔 약할 것 같지만 토목 관련 자격증만 5개를 딴 열혈 학생입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듯 수연이는 자신의 미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인 거죠. 수연이가 지금 3년 하지만 힘든 길을 택한 아들을 지켜보는 엄마는 속상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해요. 한마디로 좀 녹아야 되잖아요. 안 좋게 생각했었죠. 큰아들이고 또 장손이니까. 옆에서 보실 때 안쓰러울 때도 좀 그죠? 있었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손도 막 다쳐서 그러면 왜 저런 걸 하나 싶어지. 외모도 또 여자같이 생겼거든요. 곱상하니 이런 거 팬대 같은 거 했으면 좋았는데. 안타까운데 지가 또 그냥 좋다고 하니까 아프지는 않고. 무릎 뒤쪽 다 까졌어. 여기 또 망치 찍었다 방금 전에. 상처가 늘 때마다 꿈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까요? 망치 찍어. 상처가 겁나고 실패가 두렵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수연이는 온몸으로 배우는 중입니다. 네 손은 이제 이게 수돗물 저 어떻게 요 소독을 좀 하거나. 또 다른 엄마도 아들의 상처를 지켜보는 가슴이 아려옵니다. 아, 왜 그래요? 네? 아, 피곤해가지고 커피가. 괜찮아요? 네. 제과 제빵 분야의 마지막 과제는 설탕 공예입니다. 주제는 봄이라는군요. 어제 눈물바람으로 만났던 최연소 선수 혜선이도 부지런히 마무리 중이네요. 그런데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수가 보입니다. 실패의 아픔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목표에서 멀어진 것 같은 좌절감입니다.
이 선수도 그만 도중에 작품을 부러뜨리고 말았네요.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혼신의 힘을 쏟은 작품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순 없겠죠. 박수는 지금 치시지 말고 로프 달아줄 때 쳐주세요. 긴장하고. 6번입니다. 최연소 참가자 혜선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작품 잘 냈어요? 냈는데 부러졌어요. 어디가 부러졌어요? 아이 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왜 그랬어? 그때까지 조심하지. 마지막에서 그게 뭐야? 계속 조심히 가고 싶은데 여기서 바보에 나무 탓을 하면 어떻게? 네가 흔들었잖아. 네가 몸 바로 순간에 치고 났어. 뭘 아니야. 오늘의 눈물을 통해 인생이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어렴풋이나마 느꼈겠지요. 붙이지도 못했단 말이야. 작품이 무너졌다고 그동안 꿈꿔왔던 희망까지 무너지는 건 아닐 겁니다. 또 나올 거야, 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또 나올 거야? 뭐하러 나와, 이렇게 힘든데. 이번엔 연습 별로 못했으니까 내년에. 이거 언제? 2년 뒤에 나와요. 그때는 실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자기한테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제가 이번에 실수했던 거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더 연습하고 노력해야죠. 그럼 2년 뒤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한복 분야 종료 1분 전 첫날 만났던 여고생 세롬이가 급하게 과제를 제출합니다. 자, 시간 종료합니다. 시간 종료입니다. 시간에 쫓겨 제 작품을 완성도 못했던 세롬이 왈칵 눈물을 쏟아냅니다. 고참 아주머니에겐 어린 후배의 눈물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짝을 안 올렸어. 자는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지. 지금 저렇게 어디 갖고 저렇게 하는데 지금 힘들어서 한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복식을. 네? 이것이 이 옷이 우리 뿔인데. 목공 경기 막바지. 제대로 과제물을 마무리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22명 중에 불과 5명. 한나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여자라는 편견에 기능인에 대한 오해와 무관심까지. 그녀 앞에 장애물은 많았지만 그저 좋아서란 이유로 쉽지 않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드디어 경기가 끝이 났네요. 고생했어. 아, 정말 고생했어. 가장 힘겨운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는 질문에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었노라고 서슴없이 대답하는 한나 씨. 요즘에는 컴퓨터다 뭐다 진짜 자리에 앉아서 뭐 하면 농협, 은행 갈 필요 없고 편의점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도 사실 문고리 하나만 고장나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수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손으로 만지고 하는 일 자체를 막 천대하고 안 좋게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어차피 다시 찾을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수준이 높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진짜 기능올림픽 나가서 종합 우승까지 하고 돌아오는 그 나라인데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게 뭐야? 기능올림픽이 뭐 그런 것도 있었어?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심사만을 남겨놓은 용접 선수들. 그 첫 번째 관문이 수압 체크입니다. 기준 수치 100을 견뎌내면 합격, 물이 새면 불합격이 됩니다. 가장 탈락자가 많이 나오는 만큼 선수들의 긴장도 극도에 달합니다. 자, 내리시고. 보기 학생도 작년에 수압 체크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무사 합격입니다. 완모 역시 작년에 수압 체크에서 뼈아픈 실패를 겪었습니다. 괜찮아. 볼 수 있겠어요? 네? 볼 수 있겠어요? 그래도 봐야죠. 꼭 메달을 따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완모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입술이 탑니다. 아, 드디어 통과했네요. 진짜 올라가시면 어땠어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죠.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은 정말 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애들 마지막 작품인데 여기 수업에서 정말 문구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심사위원들의 마라톤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덩달아 선수와 지도 선생님들도 용접실 구석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보기 학생의 가장 큰 라이벌은 완모가 속한 태백기계공거팀.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누구의 꿈이 먼저 이루어질까요? 금메달은 완모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다 보상받은 듯 기쁨의 눈물을 쏟는 선생님.
서로가 있었기에 같은 꿈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던 두 사람. 이 순간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평가전에서 1등 해가지고 이제 세계대회 런던 대회 가는 것도 또 선생님 꿈도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죠. 아쉽게 동메달에 그친 보기. 네? 아니 좀 네? 조금 이제 국가대표의 꿈은 다시 내년으로 미뤄야 합니다. 네. 승자와 패자가 갈렸던 냉혹한 무대도 이제 막을 내릴 시간. 하지만 인생이란 무대에서는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예감하는 자에게만 어둠 속에서 빛이 된다고 했던가요?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찬란한 아침은 찾아올 겁니다. 시작하세요. 3시간입니다. 헤어 디자인 선수들의 마지막 도전과 함께 3일간의 촬영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그들의 긴 싸움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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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